사막에서 며칠을 헤매다 지친 이 남자는 이제 자신의 시신이 어떻게 발견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헤매다 모래 속에 묻힌다면 그가 사망한 사실도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색 헬리콥터는 뜨거운 열기 아래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항공기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 옷, 침낭, 심지어 배낭까지 불태웠지만 이제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며칠 동안 물도 음식도 쉴 곳도 찾지 못한 그는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한 버려진 사원에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그의 아내에게 유서를 남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주머니 칼을 이용해 스스로 최후를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죽는다면 최소한 그의 시신이라도 발견되어 가족에게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사하라 사막입니다. 40도에서 50도에 이르는 건조한 공기 속에 한낮에는 80도까지 육박하는 모래는 닿는 순간 화상을 입습니다. 한반도만한 크기의 모래폭풍은 수시로 발생하고 몰아치는 뜨겁고 끈적이는 모래먼지들은 피부, 눈, 목에 달라붙어 눈을 뜨거나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한국 땅 면적의 100배가 넘는 사하라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간주해도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우로 프로스페리입니다. 그는 며칠 전 마라톤 더 사브레라고 하는 대회에 참가했는데 지금은 길을 잃고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음식 없이는 몇 주도 살 수 있지만 이런 사막에서 물이 없이는 3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소변을 마시는 것도 이틀이 지나면 염분이 점점 증가해 결국 탈수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뿐입니다. 그는 원래 이탈리아 로마의 경찰인데 7년간 알고 지낸 절친인 지오반니의 권유로 그와 함께 이번 사막 마라톤에 참가한 것이었습니다. 영어, 이탈리아어 그리고 러시아어 동시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그의 아내는 이런 극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편을 항상 걱정했으며 가족에 대해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잔소리도 했지만 그가 꿈꾸는 것은 항상 익스트림 스포츠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 출전도 그는 아내에게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마우로는 여기서 이렇게 가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 아내 실시아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가 남긴 몇 줄의 유서는 아내와 세 아이에 대한 책임감 없이 무모한 짓을 벌인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살아서 여기를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돌보는 대신 목숨을 건 스포츠를 즐긴 것에 대한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극한의 레이스인 마라톤 더 사브레는 모로코 남동부 사하라 사막 깊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험난한 사막 한가운데 251km를 6일간에 걸쳐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참가자들은 극한의 더위와 고립 그리고 매우 험난한 지형을 이겨내야 했는데 이 경기에 참가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우로는 근대올림픽 5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적도 있는 타고난 신체를 갖고 있었으며 이번 경기에 대비해 매일 40km의 달리기와 근력 운동을 해왔고 죽음의 레이스에 대비해 물 섭취를 줄이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1994년 4월 그와 그의 친구 지오반니는 모로코에서 132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 경주는 6일 동안 매일 한 스테이지씩 6단계로 나누어 달리며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심장마비 등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경기 참가자들은 의료검진을 통과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망 시 시신을 어디로 보낼까 하는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 코스는 출발 전날까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사전에 코스에 대한 준비나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과 식량 및 몇 가지 보급품은 경로상에 지정된 지점에 도착하면 하나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배정된 구간은 29km의 비교적 어렵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소금 사막을 가로질러 모로코와 알제리의 국경 근처 산기슭에 도착하여 캠프를 치고 비박을 합니다. 밤새 강풍이 불었고 사막의 밤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우로와 그의 친구 지오반니는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잠을 잤습니다. 둘째 날은 38km의 저지대 산악지대로서 바위와 절벽을 통과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사막지대라고 전부 모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 식물이 거의 자랄 수 없는 불모지대를 사막이라고 합니다. 모래사막이건 바위사막이건 관계없이 지옥같은 열기가 후끈거리는 낮과 영하로 떨어지는 밤, 그리고 물이나 식물이 없어서 인간이 견디기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리를 지어 달리던 사람들이 각자의 페이스에 따라 멀어져 갑니다. 이제는 각자 혼자가 됩니다. 세 번째 날은 29km 구간인데 끝없이 펼쳐진 3층 높이의 뜨겁게 달구어진 모래 언덕을 하루 종일 넘어야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앞서간 사람들이 남긴 발자국을 계단처럼 이용해서 모래 언덕을 넘어갔습니다. 지오반니는 모래 언덕 위로 오를 때마다 순간순간을 견뎌나가는 데 집중한 반면
마우로는 오직 우승에 대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에게 참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출발 후 4일째 날은 가장 힘들고 긴 구간이었습니다. 이날 배정된 코스는 85km가 넘는 전형적인 모래사막을 건너는 것이었고 최소 10시간에서 36시간 정도까지 예상되는 그야말로 살인적인 루트였습니다. 지오반니와 다른 참가자들은 완주가 목표라 원래 코스를 따라갔지만 마우로는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모래 언덕들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향합니다. 바람은 점점 강해져 모래 폭풍이 됩니다. 마우로는 눈앞에 모래의 벽이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가 가고 있는 지름길에 놓여있는 작은 모래 언덕들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습니다. 큰 모래 언덕은 쉽게 위치가 변하지 않지만 그가 넘어가고 있는 작은 것들은 모래 폭풍이 불면 쉽게 위치가 금방 변한다는 것이었고 이건 그가 매우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8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마우로는 어쩔 수 없이 침낭을 펼치고 하룻밤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보내기로 합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마우로는 에너지바를 하나 먹고 길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모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코스에 대한 어떠한 흔적이나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사막뿐이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모래폭풍에 모든 흔적이 쓸려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랐지만 물통에는 손가락 한마디 높이의 물밖에 없었습니다. 서서히 올라오는 이글거리는 태양과 노란색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마우로의 이마에는 벌써 땀이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떨어진 마우로는 오후의 뜨거운 사막을 나침반에만 의존한 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어디선가 문명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헬리콥터임을 깨달은 그는 너무나 기뻐 얼른 배낭 속에 신호탄을 꺼냈습니다. 이 신호탄은 보급품으로 받은 것인데 볼펜만큼 매우 작은 것이었고 헬리콥터에서는 이 작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우로의 실망은 컸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고 그의 실망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탈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마우로는 빈 물병의 소변을 보고 다시 침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마우로와 같이 참가한 지오반니는 저녁이 되어도 마우로가 캠프에 도착하지 않자 점점 걱정이 더해갑니다. 주최 측에서는 참가자가 뒤처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하루나 이틀 지나면 결국 도착할 것이라고 했지만 마우로가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지오반니는 마우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어제까지 바로 옆에 붙어서 자던 마우로가 없으니 밤이 더욱 춥게 느껴집니다. 지오반니는 그 후 이틀 후 결승점에 도착했고 마우로의 수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물렀지만 수색팀이 며칠이 지나도록 그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5일 이상 생존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은 수색을 중단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오반니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우로는 낮에는 쉬고 밤에 이동하기로 합니다. 길을 잃은 지 3일째, 그는 멀리서 3개의 건물을 발견하고 기뻐했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마라부트라고 불리는 버려진 무슬림 신전이었습니다. 비록 무덤에 불과했지만 잠시 쉴 곳을 찾은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빽빽히 매달려 있는 잠들어 있는 박쥐들을 발견합니다. 그는 배낭에서 칼을 꺼내고 박쥐를 잡아 허기와 갈증을 달랬습니다. 마우로는 이곳에서 이틀을 머무릅니다. 남은 식량을 소변으로 요리하여 아껴 먹었고 새벽이면 신전 벽에 맺힌 이슬을 핥았습니다. 우승했을 때 쓰려고 가져온 이탈리아 국기를 배낭에서 꺼내 지붕에 걸었고 혹시라도 구조대에 발견될까 싶어 위치를 남기기 위해 모래에는 크게 헬프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길을 잃은 지 4일째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배낭과 침낭 그리고 여벌의 옷에 불을 붙여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이 붙자마자 또 모래 폭풍이 시작되어 12시간이나 지속됩니다. 이제 마우로의 희망은 거의 사라져갑니다. 이 광활한 사하라 사막 어느 곳에서 걷다가 죽어 모래에 파묻히면 그의 시신도 찾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망이 아닌 실종으로 처리될 것이며 이는 향후 10년 동안 그의 가족이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야기는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그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유서를 작성하고 이곳 신전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었으며 손목에 주머니 칼을 이용하여 상처를 내고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 마우로는 살아서 깨어납니다. 정맥을 잘랐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탈수 상태라 혈액이 진해져 응고가 빨랐고 사막의 모래먼지와 얽혀 출혈이 매우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운명인가 싶었던 마우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제는 모래와 땅이 섞여 있는 지형이라 밤에는 모래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잘 수 있었습니다. 한낮에는 그늘을 찾아 쉬고 아침과 저녁에만 걸었습니다. 마우로는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만난 투알레그 유목민으로부터 새벽에 구름이 있는 방향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새벽 구름을 찾아 나침반을 그쪽으로 정하고 걸었습니다. 도중에 뱀과 도마뱀을 만나면 잡아서 피를 마시고 며칠을 더 걷습니다. 사막을 헤맨 지 8일째, 드디어 조그만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기쁜 마우로는 물가에 털썩 엎드렸지만 심한 탈수로 목과 입이 심하게 부어 물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웅덩이 옆에 누워 몇 시간에 걸쳐 손으로 물을 조금씩 떠서 마셔야 했습니다. 그날 웅덩이 옆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물통에 물을 채운 뒤 다시 산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걷다가 한낮이 조금 지난 무렵 땅에서 염소 배설물을 발견합니다. 이는 멀지 않은 곳에 염소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는 그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염소를 데리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소녀는 놀라서 언덕 너머로 사라졌는데 그곳으로 가보니 투알레그 유목민의 텐트촌이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를 눕히고 염소 우유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는 너무 허약해져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봐주는 동안 경찰이 와서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이미 모로코를 한참 벗어나 알제리에 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해골 같은 몰골에 몸무게는 45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마우로가 실종된 지 12일째, 그의 아내 신시아는 이제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오는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지치기도 했고 모로코 당국에서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겠다는 말에 대답할 용기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전화벨이 여러 번 울리자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말없이 신시아에게 수화기를 건네줍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이미 죽은 줄로 알았던 마우로가 있었고 그녀에게 한 첫마디는 장례는 치렀어 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샘처럼 흘러내렸지만 화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시신을 찾아야 장례를 치르든지 말지 하지 뭘 할 수 있었겠어. 마우로의 신장은 과도한 소변 섭취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고 간도 손상되어 액체만 섭취가 가능했습니다. 그는 알제리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뒤 마침내 로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2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우로는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라면 다시는 사막에 가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는 이후 20년 동안 9번이나 이 마라톤 더 사브레에 참가했으며 2001년에는 13위의 성적을 거둡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그가 사막에서 겪은 10일간의 생존기를 상세히 기록한 책 저 너머 10일간의 삶을 발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응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